이준석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죠. 예. 사실 굳이 이런 상황까지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준석의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지금 이준석에게 자중하라. 이제 여의도 못법에 따르면 옳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 이거 여의도 못법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준석의 입장에서 기댈 곳은 젊은 층밖에 없고 사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당하지만 부당한 사태가 일단 기정사실화되면 기정사실화로는 큰 힘을 가진 것도 없거든요. 현실이잖아요.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고민 덩어리는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입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이거죠, 교수님. 이준석 대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죠. 예. 사실 굳이 이런 상황까지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자중지단 일으키지 말고 좀 자중 좀 하라. 자숙도 하고 반성도 좀 하고 그다음 좀 참기도 하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른바 여의도 문법이라는 것에 따르면 그 말이죠. 그 실제로 이준석의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준석에게 자중하라, 자숙하라, 그다음에 조용히 있어라, 당을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 참아라. 이렇게 좀 조언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의도 못법에 따르면 옳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 이거 여의도 못법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라서 2030하고 또 그 우리가 4050, 6070하고 또 다른단 말이에요. MZ 세대. 그 윗세대들은 항상 뭐냐면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 희생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역사의 부름앞에라든지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레토릭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국가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운동권에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민족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개인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걸 헌신으로 보고 개인보다는 조직. 그렇죠. 그런 식의 윤리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30 그런 윤리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다음 나의 이해관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당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 당을 위해서 일해야 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코드가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 코드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의 불만들을 대변해 준 게 또 이준석이었고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삼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기자회견 하겠죠.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8월 13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주입니까? 토요일 그다음에 오는 토요일 그다음에 광복절 연휴로 쭉 이어지거든요. 기사가 딱 비는 시간이고 기자들이 쓸 기사가 없을 때 이제 완전 13일 그때가 좋은 따뜻한 때다. 그때 이제 자기 기사로 이제 도배질을 하겠다는 얘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이제 가처분 신청도 이제 할 거라고 봐요. 정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그 전망은 갈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겠냐. 정당 내부의 사정인데.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전국위원회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당규 당헌 이런 걸 바꿔 가지고 그걸 또 뒷받침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기각을 할 거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워낙 그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인용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50대 50 반반으로 놓다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분명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윤핵관이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 상황이 분명하지 않느냐. 근데 국민들도 그걸 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론을 봐도 그렇게들 보고 있는. 억울해. 그렇죠. 억울해. 근데 여기서 내가 굽히게 되면 내가 그냥 지고 들어간다면 그 부당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여기서 나는 그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기댈 곳은 젊은 층밖에 없고, 자기 지지층은.
그런데 이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이준석이 그렇게 자기 세대를 위해서 윗세대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선물을 보냈는데 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들을 예. 실망시킬 수는 없고 그들과 싸우려는데 한참 막 투쟁에 전투 의지가 막 따라오르는데 전열이, 네. 끼얹는 격이 되거든요. 음. 그거 안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요. 예. 솔직히 근데 참 답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억울하죠. 그때 반격할 수밖에 없고 뭐 선당무사 이야기를 하면서 서병수 예. 전국위원회 의장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와 막역한 관계인 걸로 알려진 이른바 이준석 엄마로까지도 불렸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마저도 이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준석 그렇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수용할 의사가 없다. 또 비대위는 주호영 자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면 비대위 주호영 위원장과 이 시점에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법 이준석 대표 주호영 위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은 사실 안 보여요. 이 상태로 갈 겁니다. 이 예. 상태로 그러니까 가게 되면 일단은 기정사실로 하는 거죠. 이제 예. 이 사태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당하지만 이 부당한 사태가 일단 기정사실화되면 기정사실처럼 큰 힘을 가진 것도 없거든요. 아, 현실이잖아요. 예. 당위와 현실이 싸우면 항상 현실이 이기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2개월 관리형, 그다음에 4개월 혁신형. 예. 2개월이냐 4개월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4개월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4개월 후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2개월 안에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2개월 관리형 비대위로 가느냐 4개월 혁신형 비대위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호명이 됐죠. 관리형이겠죠? 이분은 원래 혁신형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이고 역시 전자로 갈 수밖에 없지 2개월로.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친 건데 예. 이제 와가지고 다시 길을 열어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명분이 어떻든 간에 밖에서 뭐라고 떠든 간에 이건 2개월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 그다음에 이미 칼을 꺼냈는데 뭘 네. 대고 넣어야지. 칼을 꺼내고 베지도 않고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한번 만나서 다독이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운영에 좀 힘을 모으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더 좋은 길이 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아. 그리고 그게 되면 사실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생각이냐면은 네. 이거 당원들을 계속 가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당원들이 투표율이 엄청 높거든요. 예. 정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이준석을 통해서 들어온 당원들은 그냥 투표권을 100% 행사한다고 보면 될 정도예요. 네. 이렇게 막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가 되든 간에 실제 그 비율은 실제 비율보다 그 효과는 정치적 효과는 뭐 거의 2배 정도로 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 자기 이제 기반을 갖다 마련해 놓는. 예. 그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 뭐냐면은 저 체제가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지금 저 체제 가지고 올해 얼마나 가겠어요. 예. 뭐냐면 뭐 근본적인 혁신책이라는 게 없고 근본 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로 가다가 또 다시 나중에 또 분란에 빠지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때는 대안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단 정권에 지금도 낮은데 항상 정권 지지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모든 게 지지율 저하 법칙,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는 게 네. 있고 거기다가 또 당도 저 모양이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뭐냐면 항상 그 당내에서 선을 긋잖아요. 예. 주주하고 선을 긋고 뭐 예. 선을 나와가지고 봐라 니들이 못했지 않냐. 예. 이렇게 될 때 그때 사실 딱 마땅히 그 완장차고 딱 나섰어요. 사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 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예. 이준석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괜찮았던 사람이다.
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등장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러면서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당 청년 미래당이 생길 가능성이 새로운 있습니까? 당이 당연히는 않고요. 민주석도 그거 생각 안 해요. 그 가능성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아하. 그러니까 당 내에서 뭐냐면 당에 이제 뭐랄까 당이 이제 완전 위기에 빠지게 되면 예. 항상 구원투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 내가 구원투수로 대기하고 있다. 그때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 그게 이제 예. 이준석이 지금 이 상황에서 희망할 수 있는 최대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아. 그걸 희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장당하거나 예. 뭐 윤핵관을 몰아내거나 이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 윤핵관이 지금도 아마 당장 나서기 힘들 거예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예.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이 이제 약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이 또 혼란에 빠지거나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 분명히 쇄신의 요구가 있고 그럴 때 그걸 안고 등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 피해자인 저들의 피해자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아. 예수가 너희들을 심판할 권리가 예. 심판할 권리가 왜 있습니까? 니들이 나를 심판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활해서.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준석은 이제 그 사이에 망각될 수가 있거든요. 예. 새로운 지도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모든 뉴스가 글로 가잖아요. 근데 망각과 싸울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준석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방송이거든요. 아. 패널이란 패널 다 할 겁니다. 모든 예. 방송에 다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겠어요 거기서? 지금도 언제든지 방송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니까 지금 삼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딱 우산이 되면은 또 다시 방송으로 복귀. 자리가 날아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온갖 방송에 다 나가고 예. 그 포문을 어디로 돌리겠어요? 윤핵관들한테 돌리겠어요. CBS